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상준입니다. 자, 오늘은 대장TV 카페에 부동산 경매로 부자 되어야만 하는 이유를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해당 사연을 같이 공유하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의 주신 분의 이야기를 전달 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워킹맘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또다시 부동산 경매로 부자 되어야 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보란 듯이 잘 되고 말 겁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서 저를 너무 하대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오늘은 요새 야근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열심히 하면 회사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 나는 꼭 나만의 돈밭을 일구고 말 거야. 이런 말을 속으로 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어차피 경매 투자를 통해 내 돈도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분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 기업은 정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아버지 시대에는 정년까지 회사를 통상 다녔죠. 하지만 현재는 대면 시장에서 비대면 시장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여 자동화 및 오토 플랫폼이 사람이 수동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조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의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번 공채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 채용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업은 인력을 최대한 축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프거나 혹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지 못했을 때, 또는 기업이 경영상 문제가 심각할 때 나는 언제든지 기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회사에 존속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업무의 성과를 충분히 이행하며 추후 퇴직하게 되었을 경우 나만의 무기를 위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경매 투자를 통해 현재 하던 일을 때려치우지 말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매 투자를 서브잡으로 마스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메인잡보다 서브잡의 매출이 높게 나오면 그때 안전하게 경매 투자를 메인잡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 내용 계속 읽어보도록 할게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은 집을 사기 위해서 일을 하고 야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하러 회사 가는 것이 아닌 돈 벌러 회사 갑니다. 내 할 일만 끝나면 바로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대장님의 흑수를 의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대라는 책을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음식도 저렴하게 아껴 먹습니다. 물론 옷도 잘 사입지 않아요. 밥 사 먹을 때 고민하다가 그냥 집에 가서 밥을 해 먹고 졸리면 편의점 가서 2+1 커피를 사서 먹곤 합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본 회사 사람들은 한마디씩 하죠. 야, 넌 왜 그렇게 사냐? 옷 좀 사 입어라. 신발 좀 사라. 야근해서 돈 좀 벌어라. 심지어 돈 아껴서 집에서 몰래 밥 먹는다는 이상한 소문까지 나더라고요. 저 녀석 한 끼 식사 몇천 원밖에 안 되는데 쟤는 꼭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장난이라고 포장하죠. 심지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머리가 커서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 등 이런저런 신체적인 내용까지 욕을 하게 되죠. 저는 애까지 있는 애엄마인데요. 솔직히 무시 많이 당합니다. 그냥 절약하고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계속 무시당해요. 그래서 저 좀 잘 되고 싶네요.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욕심으로 실수를 부를 수 있기에 철저하게 공부하고 모의 입찰하며 무조건 이기는 경매 투자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번의 모의 입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았습니다. 모의 입찰이지만 똑같이 임장하고 똑같이 시세조사 및 부동산에 전부 연락해서 실전처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장을 가서 벨도 눌러보고 물건지에 점유자가 없다면 윗집 아랫집 방문해서 세입자를 만나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철저하게 투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성공할 거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네요. 회사 동료들이 저를 놀리고 무시했는데 잘 되면 배 아프겠죠? 저는 꼭 회사에서 저를 하대하는 사람들보다 잘 되고 싶습니다. 만약 부동산 경매로 투자 수익이 발생된다면 너무 통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런 경매 투자 방법은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말이 너무 길었네요. 저만의 하소연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나니까 먹먹했던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고 더욱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장TV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님, 회원님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매를 통해 꼭 성공해야 되는 사연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분 사연을 읽는데 바로 옆에서 한숨소리와 그리고 꼭 성공해야겠다는 열망이 바로 느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만 살면 성공할 거다, 혹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 때 은행 금리가 5에서 7%의 금리를 제공하던 시절은 해당 논리가 맞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취직해서 정년까지 열심히 회사 다녀 60살 이후에는 연금을 받아 편안한 노후를 만들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서 저금리 시대로 수동적인 일들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면 시장에서 비대면 시장으로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만 살아서는, 본인의 노동력 100%만 의존하여 시간과 돈을 1:1 비율로 바꿔서는 절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몸이 아프거나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기술력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해당 가정의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파이프 작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나 대신 돈을 벌어다 줄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다면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카페 회원분도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풍요로운 삶을 잠시 포기하고 자본소득,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경매 투자를 위해 아끼고 절약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동은 매일 노는 배짱이가 일하는 개미를 비난하는 행동과 일맥상통합니다. 생활 속에서 쓰지 않아도 될 돈들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은 비싼 브랜드 커피 대신 믹스 커피와 생강차, 대추차 등을 집에서 만들어 먹고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걸어 다니면서 최대한 소비성 지출을 억제하고 저축과 적금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종잣돈을 모아 부동산 경매를 통해 2억 미만의 작은 상가를 낙찰받았죠. 해당 상가는 경락대출 85%를 실행하여 3천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을 구성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계약을 했죠. 최종 수익률은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실제 투자금은 2천만 원이며 대출금 1억 7천만 원 중 3%의 이자 매월 50만 원은 발생되지만 임차인에게 임대료 100만 원으로 상계 처리하여 일하지 않아도 매월 50만 원의 자본소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해당 상가는 주변 호재로 인해 유동인구가 더욱 높아져 매입 당시 2억 미만의 작은 상가였지만 지금은 3억이 넘는 상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직장을 다니던 B라는 직장 동료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월 수입이 500만 원이 넘지만 항상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가 아닌 현재에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이죠. 주거는 새 아파트 전세를 선호하고 비싼 차를 구입하여 가까운 거리도 차로 이동하며 기름값, 운영비, 리스비 등을 지출하며 매월 버는 월급은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순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대체 뭘까요? 그것은 돈을 쓰는 습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최대한 소비성 지출을 억제하여 투자를 준비했고, B라는 사람은 3천만 원의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고 월 50만 원이라는 기름값을 들여 출퇴근을 했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름값, 차량 할부 리스, 보험비 등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지만 이미 몇 년 동안 습관으로 길들여진 상태라 대중교통은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됩니다. 5천만 원이라는 되는 차를 타고 기름값, 보험비, 유지비, 회식 있는 날은 대리운전 비용까지 몸속 깊은 곳까지 습관으로 자리매김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도 5년 전과 똑같은 결과를 만들게 되죠. 현재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목표로 하는 돈까지 모으기가 너무 힘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외식은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죠.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차값, 기름값, 보험료, 세금의 각종 범칙금까지 최소 1년에 5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절약과 저축은 그 무엇보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의 편안함과 만족함을 위해 소비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지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은 등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상에 올라서야만 산 아래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이듯이 힘든 노력 없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게 되죠. 산 정상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랑 같이 달려보시죠. 제가 같이 항상 응원하며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